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6%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보다 잘 살았던 일본은 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생겼고 왜 지금은 또 떠오르던 중국이 인구 문제에 시달리려 하고 있을까요? 이민자들을 꾸준히 받는 미국이나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도대체 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라고 들어보면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추측들을 하긴 하지만 딱 꼬집어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빙성 있는 이론을 한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미친 듯이 계속 오르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사실 선진국은 왜 출산율이 저조한지를 알기 전에 후진국들은 도대체 왜 출산율이 높을까? 한국은 왜 지금보다 못 살았을 때 출산율이 더 높았을까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미친 듯이 저조한 출산율을 보고 대체 한국은 뭘 잘못했을까? 왜 갈수록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자식을 가지기 싫어하는 걸까? 라고들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 한국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결혼을 미친 듯이 피하려는 비율이 부쩍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현상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이 못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인터넷 PC가 지금처럼 한 가구에 한 대씩 있는 것도 아니었고 스마트폰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곤 TV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가 지금처럼 TV 채널이 수십, 수백 개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 혼자 있으면 그냥 따분한 정도가 아니라 방에서 아주 뒹굴뒹굴 미쳐버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따분하고 지루한 것은 참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 재미있는 일들과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이 따분한 현실만 피할 수 있다면 자금이 부족해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취하려 노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따분하게 할 게 없으니 밖을 돌아다니면서 연애도 많이 하게 되고 이성 친구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귀던 이성과 헤어지기라도 하면 헤어졌다는 슬픔과 더불어 엄청나게 따분한 세상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보다 결혼 상대를 까다롭게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상대가 능력이 좀 없어도 혼자 살면서 미쳐버리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빨리 만나서 둘이 사는 게 좋을 거라 판단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쉽게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결혼을 해도 둘이서 할 게 없으니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집에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엄청납니다. PC 앞에만 앉아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세상입니다. 게다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친구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으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않더라도 둘이서 하고 싶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에 결혼을 하기 싫어 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혼자 살아도 따분하지 않은 세상, 결혼하고 싶은 비율은 여전히 비슷하지만 예전처럼 발악을 하진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건 사실 모두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여 인구 감소 문제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 못 살던 시대에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시점부터 이미 정해진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 그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인 하위권일까요? 왜 꼭 우리 한국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한국이 대체 다른 선진국들과 뭐가 다를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한국이 그 어떤 선진국과도 독단적으로 크게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금까지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매우 빠른 경제성장입니다. 다른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수백 년이 걸렸던 게 보통이지만 한국은 정말 세계 최하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입니다. 성장을 빠르게 했다는 건 혼자 살아도 따분하지 않을 사람이 정말 짧은 시간에 많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이 만일 반세기 만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올라왔다면 분명 출산율이 지금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옛날처럼 결혼하려고 발악하는 사람이 몇이나 더 남아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더 떨어질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가지 확실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른 선진국들은 그 자리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올라왔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따분하지 않을 사람이 천천히 많아진 반면
한국은 갑자기 많아진 만큼 갑자기 급추락을 하곤 있지만 그만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급속도로 안정화를 찾게 되는 날이 올 거라 예상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출산율은 분명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이렇게 끝없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며 결혼하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질 때쯤 머지않아 평균화를 찾으며 이러한 그래프가 갑자기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학은 계속 발달하니 수명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기에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